안녕하세요. 빛나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고1 6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분체 분리기 지문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요건 이제 수능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어려운 독서 지문 정리하기를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글의 순서에 따라 문단별로 정리해 나갈 텐데요. 1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첫 번째 문단에서 독해 방향이 잡히니까요. 집중해서 처음 1문단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문단. 물이 담긴 욕조의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욕조가 있으면 이 욕조에 마개가 있죠. 마개에 물을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여기 주변에서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지점에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거의 이제 여기는 0에 가깝다는 거예요. 0에 가깝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여기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 즉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속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원주속도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독서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념적인 설명을 하고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만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원주속도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 문단입니다. 그럼 이제 원주 속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호의 길이라고 하죠. 호의 길이라고 해서 요 L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호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동안 원운동을 했고 물체가 요 원을 따라서 1초 동안 원운동을 했고 요 이동한 길이가 예를 들자면 1m다. 그러면 1m/s라는 속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1초에 1m를 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걸 이제 원주 속도라고 하고요.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 속도가 나오고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어져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 속도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배수구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먼 쪽에서 배수구 중앙에서부터 먼 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큰 원이 그려질 테고 여기 이제 배수구 가까운 쪽에서는 이게 작은 원이 그려질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반지름이 작고 여기는 반지름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반지름이 큰 원은 1초 동안 요만큼 갔다고 칩시다. 요만큼. 그죠? 그런데 요 반지름이 작은 요 원은 1초 동안 이만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1초 동안 여기는 요만큼 이동했고 여기는 1초 동안 요만큼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원주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배수구 가까운 쪽에서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는 호 길이가 이동한 호 길이가 길 테고 여기는 반지름이 큰 쪽은 이동한 호 길이가 작을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소용돌이를 자유소용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 자유소용돌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오브젝트라고 해서 O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그리고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낙하처럼 이렇게 밑으로 쑥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텐데 여기 이제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지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력으로 떨어질 거고. 근데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 자체의 에너지 뭐가 있을까? 아, 질량 에너지가 있어요. 질량 에너지. 물 자체에 요 질량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질량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이 쑥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쑥 떨어져 나가면서 요 자유 소용돌이라는 운동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cause 이유와 원인과 result라고 하는 이제 결과 형태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하니까 요 자유 소용돌이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한다가 cause 원인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유 소용돌이는 유지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수구에 물이 다 빠지고 물이 더 이상 없으면 요 자유 소용돌이는 유지될 수 없고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와 달리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컵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다면 이 컵에다가 이 막대 하나 이렇게 뚝 집어넣고 얘를 이제 막 빙글빙글 돈다 이 말이야. 돌리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쵸? 이렇게 이때 원심력 등이 작용해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여기도 지금 과학, 물리 용어가 지금 사용이 되면서 조금 알쏭달쏭 좀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겼으면 이렇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물 입자가 이렇게 된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때 이제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용한다가 원인이에요. cause 원인이고요. 그래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 요게 이제 리졸트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컵 가장자리로 쏠린 것이 또한 원인이 돼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진다 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다시 리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심력이 작용해서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물의 압력이 낮아진다 라고 이제 요걸 과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인과라는 설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요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지금 과학 지문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과학 지문은 대부분 이렇게 과정과 인과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막 회전을 시켰더니 원심력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원심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원운동하는 물체가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게 원심력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중앙에 있는 요 물 입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튕겨나가서 요 가장자리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여기가 오목해지고, 그렇죠? 물 입자들이 다 요 가장자리로 원심력에 의해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가장자리로 이동한 물 입자들은 이렇게 높은 기둥을 유지할 테고 가운데는 이렇게 물 기둥이 이렇게 작을 거야. 그렇지? 낮을 거야. 그러면 요 압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은 요 물 입자들이 밑으로 누르는 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 입자들이 요만큼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물 입자들이 가장자리로 원심력에 쏠렸으니까 많이 있죠. 따라서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과의 방법, 순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의 비율인 각속도가 똑같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이제 각속도가 나옵니다.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의 비율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앞서 우리가 지금 뭐 공부했냐면 원주 속도라는 걸 공부했어요. 자, 원주 속도는 호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원주 속도와 각속도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밑에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 요게 각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각인데, 단위 시간, t 시간 동안, 예를 들어 1초 동안 요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요 t 1초 동안 이동한 각을 표현한 게 이제 각속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각속도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원의 가장자리까지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이제 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팽이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간다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팽이에 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 이제 시계처럼 생각해도 돼요. 여기 이제 시계에 시침이 있다고 칩시다. 1초가 지나면 시계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요만큼 이동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동한 각이나 여기가 이동한 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이 여기로 이동했을 때 각속도랑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이동했을 때 각속도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팽이는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렇죠? 팽이는 한 몸이니까. 또 시계의 분침이나 초침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속도를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원주 속도와 각속도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잘 설명을 할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그랬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주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호의 길이죠.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가장 가장자리는 요만큼 1초 동안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요 중간 부분은 요만큼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동한 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짧아져서 거의 요 밑에서는 이제 원점에서는 0이 되는데, 이렇게 원주 속도가 점점 이렇게 반지름이 짧아질수록 줄어든다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속도는 여기서의 각속도와 여기서의 각속도는 똑같았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반지름에 비례하여 원주 속도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인다. 이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슨 소용돌이를 배웠냐면 자유 소용돌이를 배웠어요. 근데 이 자유 소용돌이는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호의 길이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호의 길이가 중심에 가까울수록 많이 이동했죠. 다시 말해 여기의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요. 자유 소용돌이에서는 요 각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고 오히려 여기 각속도가 더 빠르고 여기에서 호의 이동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요 강제 소용돌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속도가 다 똑같죠.
마치 하나의 팽이처럼 얘가 지금 돌고 있는데, 각속도가 같을 때는 여기에 호의 길이가, 그쵸? 이동한 호의 길이가 맨 가장자리가 가장 길고 안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원주 속도가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증가하고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원주 속도가 0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반대로 이 자유 소용돌이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 속도가 작아지고 반지름이 작아지면 오히려 원주 속도가 커지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 소용돌이는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강제 소용돌이는 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돼요. 다시 말해 막 우리가 여기 젓가락을 넣고 막 이렇게 돌려줘야지만 이 소용돌이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유 소용돌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밑에가 뚫려 있죠. 그래서 이 물이 밑으로 쑥 빠져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 강제 소용돌이는 이 밑에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자유낙하하는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줘야지만 얘가 계속 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밑으로 물 자체의 힘 때문에, 물 자체의 질량 때문에 자유낙하를 하면서 쑥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이 소용돌이가 유지되는 거고 얘는 외부에서 힘을 줘야지만 소용돌이가 유지된다.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인과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이게 결과죠. 그렇죠? 그러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커스. 이게 이제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과학 지문에서는 이 조건이 원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그쵸?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한다. 또 이 말을 바꿔서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 줘야지만 그런 원인이 제공해서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첫 번째 문단 자유소용돌이는 물 자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밑으로 쑥 떨어지면서 질량 에너지에 의해서 물 자체가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유소용돌이라는 운동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인과적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 이제 그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의 둘의 차이점을 공통점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잘 이해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과학 지문의 특징인데 이렇게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에 숟가락을 빼고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에는 강제 소용돌이가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 원주 속도가 서서히 떨어지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잘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요 그래프를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먼저 자유소용돌이는 여기가 이제 옆에가 원주 속도죠. 원주 속도 여기가 속도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인데 자유소용돌이는 이렇게 반비례 형태가 돼요. 다시 말해 반지름이 짧을 때 다시 말해 원의 중심부에 있을 때 속도가 높았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이렇게 커질수록 다시 말해 원 바깥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린 게 자유소용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유소용돌이는
요런 지금 반비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 소용돌이는 반대로 요런 형태죠. 그쵸? 그래서 반지름이 짧을 때 원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에 가깝고, 그쵸? 반지름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단위 시간당 이동한 호의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소용돌이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자유 소용돌이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상향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는 반비례 그래프를 우하향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과학 지문이나 경제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는 어떻게 된 거냐? 앞에서 숟가락을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에 숟가락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에서는 강제 소용돌이가,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렇게 막 돌리다가 멈추면 요 바깥쪽에 회전력이 점점 약해지고 요 가운데 회전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깥에서는 회전력이 떨어지니까 원주 속도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쵸? 그리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는 상태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요 중심에서는 계속 빨빨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는 지금 강제 소용돌이니까 여기서 일정 부분까지는 강제 소용돌이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가장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자유 소용돌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0이니까, 그쵸?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요 지점이 원주 속도가 최대가 되고, 이런 조합 소용돌이의 예로 태풍의 소용돌이를 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가 결합되어 있는 게 태풍의 소용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태풍의 소용돌이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단. 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는 이러면서 이제 이 태풍의 원리를 적용한 분체 분리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문을 우리가 이제 과학을 적용한 기술 지문이라고 합니다. 기술 지문. 이제 연결해서 뭐 과학 기술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분체 분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이다.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 공기 흐름이 기상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해서 사이클론 분리기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사이클론이라는 말은 북반구에서는 이제 태풍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이제 기상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론, 태풍의 원리를 이용한 분리기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사이클론식 청소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내통이 있다라고 이제 지문에는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요 그림이 없어요. 요 그림은 문제에만 존재하고 지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학생들이 요 부분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요 그림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글만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던 건데, 요 그림을 보면서 글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잘 볼까요? 원통 아래, 그쵸? 원추 모양의 통을 붙였대요. 이렇게 원통이 있고 원추 모양의 이렇게 통이 붙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그 밑에 혼합물 상자를 뒀고, 그죠?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이렇게, 그죠? 내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요 그림을 잘 활용해서 요 지문을 읽은 학생은 요 글을 쉽게 이해한 거고, 그냥 요 그림 보지 않고 그냥 요거만 읽으면 원통 아래에 원축 모양의 통을 붙이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두는데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내통이 있다. 요 글만 읽으면 요게 이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요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수능을 풀 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 그림과 지문을 연결해서 푸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그림과 지문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혼합물로 확묘한 공기를 원통부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과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흘려보내면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에, 이 혼합물이 원통부와 이 원추부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딪혀 충돌해서 원심력을 잃고 이렇게 혼합물 상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기를 따라서 요 통로를 따라서 혼합물이 공기와 함께 이렇게 들어오면 원심력에 의해서 요 원통부 벽과 원춤부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원심력을 잃고 혼합물 상자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먼지 같은 게 여기 이제 쌓인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축으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키는 자유소용돌이를 만들어. 그렇죠? 이 공기가 밑으로 쑥 지금 빠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자유소용돌이는 아까 선생님이 요 배수구 밑으로 쑥 내려가니까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공기가 밑으로 쑥 내려가니까 마치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내려가니까 요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내려가고 공기가 못 내려가게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 요 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에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백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돌다가 요 내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기가. 근데 공기가 내통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공기는 혼합물이 없는 공기야. 다시 말해 먼지가 없는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지문을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이해했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가에서 소용돌이가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요 가에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 혼합물이 원심력이 작용하겠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 가보다 나에서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군. 요 가보다는 나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밑으로 쑥 내려가면서, 그쵸?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자유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 중심부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다에 모인 쓰레기나 혼합물이 라 내부에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게끔 그랬는데, 요게 다에 모인 쓰레기, 요 쓰레기가 라 내부에 도는 소용돌이에 따라서, 라가 요 내통이잖아요. 내통에 있는 소용돌이를 따라서 배출된다 그랬는데, 혼합물이 없는 공기가 배출된다고 했었죠. 아까 맨 마지막에. 그쵸?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백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쓰레기나 혼합물이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라는 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혼합물이 없는 공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는 쓰레기나 혼합물이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놓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요 가나다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의 원주 속도는 빨라지겠군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강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강제 소용돌이는 반지름이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 원주 속도가 빨라지겠죠. 강제 소용돌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 그 다음에 5번 산업력으로 돌 조각을 분리한다면 가와 나의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소재를 써야겠군. 그렇죠? 여기 이제 돌덩이 같은 것이 함께 들어와서 이 원통과 꽝꽝 부딪힌다면 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면 깨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돌이나 이런 것들에게 견딜 수 있는 강한 소재를 써야겠군 하는 게 이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디귿을 이해할 때 보기에 A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태풍의 중심 부분은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있다면 이 태풍의 중심 부분은 태풍의 눈이야. 근데 이 중심 부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강제 소용돌이고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은 자유 소용돌이라고 했으니까 중심부는 원주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자유 소용돌이가 아니라 강제 소용돌이의 중심에 해당하겠죠. 태풍의 눈은. 그리고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의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태풍의 벽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가장 속도가 높은 부분이었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속도가 가장 강해야 되겠고 이는 윗글의 그림의 자유 소용돌이와 강제 소용돌이의 교차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태풍은 여기가 태풍의 눈, 요 부분에서 원주 속도가 0이고 요 태풍의 벽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원주 속도가 가장 크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센 바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추론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는 모두 자유 소용돌이다 그랬는데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 태풍 아까 공부했잖아. 근데 태풍은 조합 소용돌이였지 자유 소용돌이가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쵸? 배수구에서 멀어지면 원운동을 하는 문의 속도는 느려진다. 그렇죠?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거의 속도가 0에 가깝다라고 했어요. 강제 소용돌이는 고체처럼 회전하고 회전 중심의 속도는 0이다. 그렇죠? 강제 소용돌이는 마치 팽이처럼 회전하고 이 팽이의 중심부는 원주 속도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체 분리기는 자유 소용돌이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장치다.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유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이 자유 소용돌이가 이 아랫부분, 원추 아랫부분에서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 그 다음 5번 용기 안에 강제 소용돌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강제 소용돌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운동을 유지되고 자유 소용돌이는 물 자체의 에너지 때문에 운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기억은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컵에서 숟가락을 놓고 돌리면 요 가운데가 오목해지는 소용돌이가 만들어진대. 그거는 원심력 때문에 요 입자들이
입자들이 가장자리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자,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죠. 원심력 때문에 물 입자가 가장자리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압력이 물 입자가 많아져서 압력이 높아지고, 여기는 물 입자가 적어져서 압력이 낮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있죠. 컵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물 입자, 아니지, 가장자리로 갈수록 물 입자의 양이 많아지고, 컵 반지름이 클수록, 그죠?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요 가장자리로 갔다는 얘기죠. 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진다? 아니죠. 여기가 원주 속도가 0이고 여기는 원주 속도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에너지의 크기는 더 커져야죠. 그쵸? 회전 속도가 커져야 되는 거고, 컵 속에서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자,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이거 가장자리잖아. 그치? 가장자리는 수면이 높아진다. 당연하죠. 수면이 높아졌죠. 물 입자가 많아져서 수면이 높아졌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더라도 회전 중심의 수면 높이는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한다는 얘기는 더 빨리 막 돌린다는 거죠. 더 세게 돌리면 요게 더 수면이 더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원심력이 더 커지니까 여기 있는 중앙의 입자들이 가장자리로 더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숟가락을 막 세게 돌려가지고 컵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돌릴 수 있다면 엄청난 여러분들의 손님이 센 거다라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사람은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번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니은은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라고 했어요. 자, 각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빨라진다가 아니라 컵이 있으면 요 중심부에서부터 요 가장자리까지, 그쵸? 요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 각속도가 똑같아져서 얘가 마치 하나의 고체처럼, 마치 팽이가 돌듯이, 그쵸? 시계바늘이 돌듯이, 마치 한 몸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 뭐 각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빨라진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었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각도가 변하는 비율이 수시로 달라지겠군. 단위 시간당 각도가 변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아니야. 여기 중심부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각속도가 똑같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각속도는 회전 중심에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일정하겠군. 그렇지. 요게 정답이네요. 그쵸? 3번. 자, 4번. 강제 소용돌이에 쓰면 어느 지점에서나 원주 속도는 항상 같겠군. 아니죠. 원주 속도는 여기가 0, 멀어질수록 커진다 그랬죠. 강제 소용돌이는 자유 소용돌이와 같은 원주 속도 분포를 보이겠군. 강제 소용돌이는 여기가 중심부가 원주 속도가 0이고 멀어질수록 원주 속도가 커진다면, 자유 소용돌이는 요 중심부가 원주 속도가 더 크고 요 가장자리가 원주 속도가 더 작았죠.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거 어땠어요? 좀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이해했다면 나중에 이런 이제 각속도, 원주속도 이런 물리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지문을 읽고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